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케어해드리는 웰스케어 전문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회원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나간 영상을 참고하시면 최근까지 증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간 방송이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됐던 주요 종목들의 흐름과 전체적인 다음 주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매매해야 좋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주가의 고점과 저점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추가로 저가주 중 대한전선이란 종목이 장기 동전주의 오명을 싣고 지난 주말 상한가까지 급반등했는데요.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재료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난주 유사한 패턴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AB 프로바이오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서 곁들어 다른 코로나 관련주, 자율주행차 관련주, 태양광, 비트코인, 대선 관련주 등 망라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되신다면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의 장세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도 종합주가지수도 단기적으로 2500을 훨씬 높게 돌파하고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요. 아무래도 이 차트의 상승에 대한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새로운 중저가 쪽에 매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는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해도 일단 미국의 대선도 뭐 이제 관심이 많이 식어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3차 팬데믹이 상당히 큰 영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우리 전 세계적인 3대 메이저들이 우선 순서대로 백신주를 개발하고 발표했다 하면서도 이 백신이 일반에 투여하고 공급돼서 투여될 때까지 시간차가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안심하면서 백신이 출현됐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끝에 그 코로나의 그 강세가 쉽게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많이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화이자의 대표 주자죠. KPX 생명과학 10,000원에서 34,000원까지 반등했다가 최근에 20,000원대에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고점에서의 조정폭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코로나 화이자에 들어가는 중간 물질, 화이자 백신의 중간 물질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종목의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된다 했는데 의외로 조정이 조금 일찍 들어온 양상이고요. 파미셀도 고점의 차트의 모양, 이 차트는 과거하고 답습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제가 그 고점에서 이 장대 음봉의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더니 또 이 음봉 크기와 비슷한 이런 장대
음봉이 또 출현하면서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포인트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기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백신의 출현 여부, 그 다음에 파미셀이 그 모더나 백신에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백신의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기다림에 지친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이 난 부분은 챙기고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개 주식을 그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흐름에서 이 엔투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사실 2,500원서부터 계산해 보면 7,500원까지 무려 300%가 넘는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조정 후 다시 또 3차, 4차 반등까지를 꼭 끝까지 모든 시세에서 수익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은데요. 제가 일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의 출현은 주가의 장기 조정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트에서 기본이고 그동안 경험상으로 여러 번 많이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매매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접하고도 항상 이런 상황이 되면 옛날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때하고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고점에 못 팔았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익이 난 많은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럴 때 주식은 꼭 그 종목이 아니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설령 내가 팔고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 눈을 돌려보면 이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새로운 종목들이 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필룩스라고 하는 종목도 설명을 드렸죠. 자회사 경희대 바이오 팀들이 제넨셀이라고 하는 그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한가 흐름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것도 무리하게 욕심내는 투자자라고 그러면 여기서 또 상한가 매물 다 소화하고 또 그 다음 상승으로 갈 것처럼 기대를 하게 되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됐다고 하면 일단 이익이 난 1차적인 매물들은 전부 다 매도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우리가 너무 옛날 생각 때문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환상에 젖어서 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 가고 할 때까지 주가를 미리 팔았던 거에 대한 후회가 간절하게 들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거침없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이격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하면 필연적으로 주가는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타 그 바닥권에 있지만 그 필룩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자회사가 코로나 백신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맥스로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소개를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3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중에 한 6%까지 상승하다가 종가에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차트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골드퍼시픽이라고 하는 종목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차트상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초반에 이 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또 증가할 수 있는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드림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장기 횡보하고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됐죠.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이 조정하는 신호가 고점에서의 음봉의 출현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상승의 신호탄은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출현이 상승에 대한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양봉의 신호를 주고 주가가 상승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대로 그 호재가 출현함으로써 갭상승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월요일 날 고점에, 이날도 바로 상한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14,000원대에서 상한가까지 일부 나오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그렇게 지금 현재의 가격 부담에서 바로 급한 상승보다는 고점을 쫓고 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전자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그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한 개별 검사를 통해서 그 확진자들을 가려내는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여러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와중에서도 그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인데, 실용성이 얼만큼 검증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타 나머지 그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자율주행차로 지금 고점에서는 그 에너지 소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고점이고 당일날도 4,600원대에서 4,500원 완만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교적 차트의 그 고점에서의 손바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이고, 강하게 상방 탈출할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남성이라고 하는 종목도 자율주행차를 매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든 관심이 코로나 관련주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자율주행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차 이런 쪽은 바닥권을 다지면서도 주가가 쉽사리 상승할, 그러니까 매수의 초점이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응집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한전선이 과거 지금까지 장기 침체로 회사가 여러 차례 그 변동 과정을 거쳐 가지고 상당히 주가도 저점에 있고 850원대 여기 장기간 머물러 있다가 물론 그 목요일 날부터 18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승 조짐을 보였었는데 금요일 날 30% 상한가까지 이게 1240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2억 8천만 주가 됐는데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봤는데 현재 이제 대주주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데서 이 특수무적 법인으로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매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뭐 주간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공시는 하지 않았지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이 추진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 그 매각 관련주로 많이 부상이 됐던 것들이 아시아나 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도 회사는 부채가 많고 뭐 자산 가치가 형편없다 하면서도 일단 매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는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이, 이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회사도 매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하는 것으로 보면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게 지금 풍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대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두산그룹에서 그 풍력, 그 해상 풍력을 그 진출하고 해가지고 한때 주가가 강세였었는데 지금 이 대한전선도 그 덴마크의 그 1위 세계 1위 기업에 육박하는 그 풍력 기업이라고 오스테드라고 하는 그 풍력 기업이 우리 국내에 진출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 해상 지역을 덕적 군도 쪽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 풍력이 되게 되면 그 풍력에서 발생된 에너지, 전기를 다시 또 육상으로 이동하려면 뭐 불가피하게 해상 케이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 우리나라 굴지의 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한전선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무엇보다도 1240원이면 아직 여전히 저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주식들이 주식수가 전체적으로 8억 5,600만 주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대주주가 이거 매각하려고 하는 수량만도 약 75%의 그 지분이 되는데 또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이 주식을 보유해서 갖고 있는 물량도 상당하다는 그런 측면들. 금요일 날 또 상한가도 여러 차례 무너졌다가 다시 또 되올렸던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상한가에 그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아주 그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적당한 수익에서 매도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월요일 날 또 약하게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주가의 고점과 저점에는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듯이 약하게 출발하면 매수에 동참을 하고 또 고점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를 훼손하는 정도로 가격 조정이 들어오느냐 이 여부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AB 프로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날 하루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또 월요일 날 재차 그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도 2억 6,800만 주라고 하는 이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이 물량들도 지금 특정 한두 종목으로만 집중되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이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루 쉬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고가에 출발할 제가 볼 때 한 절반 상한가 이상에서 출발하면서 고점에서 밀리고 이쪽에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한전선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량 거래에 에너지가 소진됐던 그런 측면 때문에 절대로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이라든가 또는 해외 풍력 그 회사들의 유치 이런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회사가 이번에 동전주의 오명을 빚고 어느 정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가주이면서도 대량 거래가 되면서 무작정 저가주들이 다 시세를 상방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닉스 소재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게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님 그 집안하고 연관이 되네.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님 그 유고시에 주가가 바닥에서 상한가로 1억 주가 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약 4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정도 조정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국면, 이런 것들이 다 저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도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 어제 그 안정적으로 주말에 2천만 원대를 돌파한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종목들이 쉽게 조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관련주도 1100만 주까지 거래되면서 금요일 날 그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약 9%의 조정을 보였지만 주말에 다시 비트코인 상승세라든가 또는 저가주의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또 한 번 5천만 주 이상 또 거래되면서 상승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장세는 지수에 대한 부담, 그런 거로 인해서 저가주 쪽으로, 단순 저가주 쪽으로 매기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양상이니까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집중적으로 다루진 못했지만 대선 관련주도 지금 뭐 오늘 아침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사가 긍정적으로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후보들이 어떤 지지율이 주간에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 초반에 그 해당 지지 후보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되풀이 될 수가 있는데, 대선 관련주를 매매하면서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 후보 간의 지지율이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점에서 많이 반등을 하면 고점 매도를 하고 또다시 기다리면 얼마든지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가급적이면 주식을 끌어안고 길게 가기보다는 단기간에 내준 수익은 일단 챙기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으로 살 기회가 온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말 시황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